맥베스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작품 중 하나로 홀린시에 작품들 중에서 스코틀랜드 편의 맥베스작을 원전으로 셰익스피어가 각색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605년경에 쓰였다고 추정되는 이 작품은 분량이 작고 장면 전환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장차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맥베스는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그의 아내와 더불어 마녀들의 역할이 부각됩니다. 덩컨 왕의 충신이었으나 반역으로 진압한 맥베스는 반역자로 돌변하여 덩컨 왕을 시해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마녀들의 예언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욕망으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원전에서 맥베스는 덩컨 왕을 살해한 후에 오랫동안 양정을 베푼 것으로 나오는데요. 2015년 저스틴 커젤의 각색 작품에서 맥베스는 그의 부인 레이디 맥베스에게 유혹당해 왕위를 결국 찬탈하고 맙니다. 맥베스 부인은 기존의 가치를 뒤집는 방식으로 그의 욕망을 부추기며 그의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맥베스 부인은 그런 의미에서 그를 야망가로 만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커젤의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야망가가 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는 맥베스뿐만이 아니라 그를 야망가로 만든 그녀에 대한 작품을 만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정보다 누군가가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영상이 사로잡혀 오래된 그의 친구 벤코와 더불어 사대부를 살해하고 마는 맥베스. 이 영화에서 맥베스를 연기한 마이클 패스벤더와 마찬가지로 레이디 맥베스를 연기한 마리온 코티랄드가 돋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원전에서 레이디 맥베스의 남성성이 드러나는 것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그녀의 여성성이 더욱더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원전에서 3명의 마녀가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커젤의 작품에서 나이대별로 4마녀가 등장하는데요. 4마녀가 맥베스의 숨겨진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그런 그의 숨겨진 야망이 마녀라는 형상의 망상으로 작품에 그려져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맥베스 작품은 인간의 야망에 대하여 통찰하여 분석한 작품으로 인간이 가진 욕망의 어리석음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는 축실하고 유능한 장군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한 욕망과 그 욕망을 자극하는 부인의 멘트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맥베스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트집을 잡지 않았으나 스스로 권력을 탐하다가 무너진 비극의 인물입니다.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실제로 17년이나 재위한 왕인데요. 왕권 교체가 빈번했던 시절에 국가 경영은 매우 잘한 유능한 군주였기에 17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지만 그의 이름은 결국 역사에 의해서 그리고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비극의 폭군으로 남게 됩니다. 아마도 영국의 절대 왕정 시절에는 맥베스가 있었다고 예측해 볼 수도 있겠네요. 맥베스는 영국을 좋아한 제임스 1세가 즉위하고 새로운 왕을 이식하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극은 국왕 살해, 왕권 찬탈로 가져온 국가적 무질서와 반역자의 파멸을 다루고 있는 권선징악의 내용입니다. 또한 제임스 1세의 실제 조상인 벤코어라는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벤코어는 스튜어트가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입니다. 마녀들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뒤에 왕을 시해하는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을 때 여성성을 부각하며 등장하는 맥베스 부인은 그를 유혹하며 왕의 시해를 유도합니다. 만약 그가 왕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인물이었다면 환영일지도 모르는 마녀들의 이야기를 경시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가 마음으로 몰래 품고 살았던 욕망이 그의 아내로 인해 다시 한번 유발되어 실제 행동으로 옮겼을지 모릅니다. 결국 왕위를 가지게 된 맥베스는 그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는데요. 그 감정들은 영화의 독백과 대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후에 스스로 비참한 인물이 되어 생을 마감하는 모습은 셰익스피어에 의해 다시 쓰인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표현한 사람의 심리적 갈등이나 내적 파괴가 커젤의 각색 작품을 통해서도 잘 묘사된 것 같습니다. 2015년 맥베스 영화에서는 특히 영화의 광범위한 풍경들이 돋보이는데요. 커젤 감독에 의하면 이 영화는 영국에 위치한 아일 오브 스카이와 벤브라 그리고 놀스넘벌랜드에 있는 성
그리고 헤클리커먼 썰리 등의 곳에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여자, 마녀가 예언자와 같이 등장하는 원점과 그 역사와 마찬가지로 2015년 극에서도 여자와 네 마녀들이 두드러지는데요. 특히 여성성이 강조되는 아름다운 마리오 코티랄드의 연기는 맥베스를 연기한 마이클 패스벤더와 더불어 유난히 이 영화를 화려하게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충신이었다가 덩컨왕을 시해하고 역모를 일으킨 맥베스는 의열과 잔인한 독재로 나라를 유지하는데요. 충족되지 않는 맥베스의 욕망은 특히 네 마녀와 레이디 맥베스를 통해 부정적인 관점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맥베스 부인은 죄책감에 못 이겨 결국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의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려지는 원전의 여성들이 이 작품에서 맥베스 부인으로 재해석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작품 중 하나로 홀린 세대 작품들 중에서 스코틀랜드 편의 맥베스 작을 원전으로 셰익스피어가 각색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605년경에 쓰였다고 추정되는 이 작품은 분량이 작고 장면 전환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장차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맥베스는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그의 아내와 더불어 마녀들의 역할이 부각됩니다. 덩컨 왕의 충신이었으나 반역으로 진압한 맥베스는 반역자로 돌변하여 덩컨 왕을 시해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마녀들의 예언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욕망으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원전에서 맥베스는 덩컨 왕을 살해한 후에 오랫동안 양정을 베푼 것으로 나오는데요. 2015년 저스틴 커젤의 각색 작품에서 맥베스는 그의 부인 레이디 맥베스에게 유혹당해 왕위를 결국 찬탈하고 맙니다. 맥베스 부인은 기존의 가치를 뒤집는 방식으로 그의 욕망을 부추기며 그의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맥베스 부인은 그런 의미에서 그를 야망가로 만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커젤의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야망가가 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는 맥베스뿐만이 아니라 그를 야망가로 만든 그녀에 대한 작품을 만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정보다 누군가가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오래된 그의 친구 벤코와 더불어 사대부를 살해하고 마는 맥베스. 이 영화에서 맥베스를 연기한 마이클 패스벤더와 마찬가지로 레이디 맥베스를 연기한 마리온 코티랄드가 돋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원전에서 레이디 맥베스의 남성성이 드러나는 것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그녀의 여성성이 더욱더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원전에서 3명의 마녀가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커젤의 작품에서 나이대별로 4마녀가 등장하는데요. 4마녀가 맥베스의 숨겨진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그런 그의 숨겨진 야망이 마녀라는 형상의 망상으로 작품에 그려져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맥베스 작품은 인간의 야망에 대하여 통찰하여 분석한 작품으로 인간이 가진 욕망의 어리석음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는 충실하고 유능한 장군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한 욕망과 그 욕망을 자극하는 부인의 멘트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맥베스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트집을 잡지 않았으나 스스로 권력을 탐하다가 무너진 비극의 인물입니다.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실제로 17년이나 재위한 왕인데요. 왕권 교체가 빈번했던 시절에 국가 경영은 매우 잘한 유능한 군주였기에 17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지만 그의 이름은 결국 역사에 의해서 그리고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비극의 폭군으로 남게 됩니다. 아마도 영국의 절대 왕정 시절에는 맥베스가 있었다고 예측해 볼 수도 있겠네요. 맥베스는 영국을 좋아한 제임스 1세가 즉위하고 새로운 왕을